안녕하세요. 대학 캠퍼스의 봄을 반드시 느끼게 해드릴 박보입니다. 입시 한라인에서는 2시간에 걸쳐서 특수대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경찰대와 사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특수한 대학을 특별하게 설명해 주실 두 분 선생님 모셨습니다. 먼저 EBS 진로진학의 대표 강사이신 김성길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수여자고등학교 김성길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표 강사이신 조만기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고등학교 조만기입니다. 오늘 알아볼 대학이 특수대학인데 그중에서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와 그리고 경찰대학입니다. 아무래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니만큼 어떤 학생들이 지원해야 될지 좀 특별한 학생들이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관학교는 이제 졸업 후 군인이 되는 것이고 경찰대학은 이제 졸업 후 경찰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 안보와 치안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이 있는 그런 학생들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강한 체력, 정신력도 중요하고요. 또 절도 있는 생활, 인내력, 책임감 뿐만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그런 자세를 지닌 그런 학생이 지원하여야 합니다. 네, 대학에 진학하자마자 대학에 진학하면 바로 직업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뭐 자질이나 적성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모집 인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조만기 선생님? 네, 경찰대학교는 100명에 여학생을 12명 선발하고 있고요. 조금인데요. 네, 육군사관학교는 총 310명에서 여학생을 30명, 네. 해군사관학교는 170명에서 여학생을 17명, 간호사관학교는 총 85명에서 남학생을 8명, 그리고 네. 공군사관학교는 아직까지는 모집 요강에는 그 정확히 확정된 모집 인원이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기준이 되는 성에서 다른 어떤 성별을 한 10% 내외로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관학교에 여학생이나 남학생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게 몇 년 안 되는 거죠, 선생님? 그죠? 한 네. 4, 5년 전부터 네.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비율이 차츰차츰 올라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올해는 군인이 또 주인공인 드라마가 아주 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인기를 끌었습니다. 매년 이제 인기 있는 드라마가 이렇게 나오면 그것이 아이들의 학과 선택에 영향을 주는 그래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영향을 주나요? 그렇습니다. 네. 예년에 무슨 뭐 호텔 계통의 뭐 드라마가 뜨면 네네. 호텔 여학과가 뭐 올라가게 되고 슈퍼스타 K 할 때는 또 방송 관련 뜨게 되고 또 뭐 건축학 관련한 뭐 영화가 나오면 뭐 건축학과가 뜨고 이제 네. 그런 게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네. 올해는 이제 군 관련한 그런 학과가 또 많이 올라가겠다. 그래서 군인 관련한 학과의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질 걸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표를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에 남학생은 19.1대 1, 여학생은 49.5대 1이었고요. 해군사관학교는 이제 25.1대 1, 또 공군사관학교 33.9대 1. 간호사관학교는 남자가 45.5대 1, 여자가 34.5대 1이었습니다. 또 경찰대, 남자가 85.2대 1이고요. 여학생이 245.5대 1입니다. 이렇게 경쟁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서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말 높은데 문이과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조만기 선생님? 예, 문이과 비율이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네. 경찰대학교는 특별히 문과이과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나머지 다른 육군사관학교, 해군, 공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는 문과, 이과를 갖다 구분하고 있습니다. 표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먼저 간호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간호학과가 기본적으로 자연계열에 보통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문계열 대 자연계열의 비중을 보통 2대 3 정도로 자연계를 더 많이 선발하고 있고요. 반면에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남자는 문이과 동일하게 50대 50으로 반면에 여학생은 문과에서 18명으로 훨씬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고요. 해군사관학교는 역시 마찬가지로 남자보다는 문과보다는 남자분은 이과에서 더 많은, 여학생은 문과에서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고요. 공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 인원이 확정 안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이과에서 좀 더 많은 비중을 선발하고 있고 여학생은 문이과 동일한 비율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것이 이 문이과에 그렇다면 유불리가 존재할까요, 선생님?
선발 비율이 분명히 다른 부분도 있다라는 것들은 그 자연계열이면 자연계열 학생들끼리 경쟁을 하고 인문계는 인문계열 학생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 달라지는 경쟁률에 의해서 어떤 굉장히 큰 차이는 나지 않겠지만 그 학생들끼리 경쟁하니까 경쟁률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네. 유불리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특수 대학인 만큼 이 일반 대학교 전형 일정과는 또 일정이 다를 것 같은데요,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학보다는 좀 일찍 네. 전형이 시작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회공군 이제 그 간호사관학교도 경찰대 이렇게 일정을 보게 되면요. 그 사관학교는 이제 똑같습니다. 똑같이 2월 27일부터 7월 10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는데요. 학생들은 사관학교 중에 자신이 원하는 이제 한 학과만, 한 대학만 이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네. 1차 학과 시험이 있고요. 2차 서류 면접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수능 이전에 또 6월 달에 접수를 하고 네. 또 7월 달에 이제 마감이 되는 전형인데요. 이 경찰대나 사관학교는 특수 목적 대학이기 때문에 일반 대학과 같이 이렇게 수시 6회 제한에 적용이 그렇군요. 되지 않습니다. 6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예. 하나 더 보너스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보여주신 표를 보니까 이제 두드러지는 측면이 사관학교들의 모두 1차 시험이 동일한 날짜입니다. 근데 경찰대학만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은 사관학교와 경찰대학의 동시 지원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조만기 선생님? 네, 1차 시험이 다르다 보니까 네. 중요한 건 이 1차 시험은 누구나 치러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찰대학교와 사관학교 다르니까 동시에 둘 다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6개 플러스 사관학교 하나, 경찰대 하나 이렇게도 지원이 가능한 거죠. 네. 예년에는 1차 시험이 같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는 그러니까 못했지만 지금은 다르니까 동시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학생들 이런 정보 잘 알아둬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모집 인원과 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구체적인 전형 방법이 궁금해집니다. 그 수시 또 정시의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김성규 선생님? 예. 여기서 이제 수시 정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수능 점수를 이제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그렇죠. 수시 정시는 좀 다른 개념인 거죠. 네. 원서 접수의 성향과 수시 정시 구분한다면 여기는 수능 성적을 활용하느냐 하지 활용하지 않느냐. 않느냐. 뭐 그럼 이렇게 활용하면 정시, 네, 활용하지 네. 않으면 수시, 수시 이제 예, 그렇게 뭐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수능 끝난 다음에 지원하는 정시와 달리 이것은 지원은 똑같이 하지만 수능 점수 활용 여부에 따라서 수정시가 갈라진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요. 표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성적을 100% 반영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정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선발이 50%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50%라고 하는 것은 수능을 반영하지 않는 전형이 이제 50%다. 그래서 고등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이 10%, 군적성 20%, 일반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호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시 30%, 정시 70%. 그러니까 수능을 반영하지 않고 30%를 뽑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군사관학교는 모집 인원의 70%를 수능을 반영하지 않고 뽑는 전형입니다. 네. 또 공군사관학교는 모집 인원의 100%를 수능을 반영하지 않고 뽑는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수대학 전형을 이제 정리하자면 경찰대는 모두 수능을 반영하는 그쵸. 전형이 되는 네, 것이고요. 네. 공사는 모두 수능을 반영하지 않는 네, 전형이 그렇죠. 되는 네, 네, 것이고 네. 나머지 대학들은 이제 혼용해서 네, 섞여 있는 그렇죠. 이런 측면도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표를 보니까 군 적성 전형이라는 네. 게 있어요. 이 군 적성 전형은 어떤 건가요? 군적성 우선 선발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육군사관학교 실시하고 있는데 전체 모집 정원의 20% 내외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 군적성 우선 선발은 2차 시험에서 체력 검정과 면접만 체력 검정을 200점, 면접을 800점, 총 1000점 만점으로 그 점수로만 선발을 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교학교장 추천 전형과의 다른 점은 고교학교장 우선 선발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 그러나 이 군적성은 추천을 받지 않고 일반 지원자들에서 2차 시험만, 즉 1차 시험 성적에서 통과한 학생들에서 정말로 체력이 뛰어나고 면접을 해봤더니 정말로 군인에 잘 어울리더라, 적합하더라라는 학생들을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육사에서 보면 일반 우선 선발이 있는데 이 전형 같은 경우는 1차 시험 성적을 갖다 합산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일반 우선과 군적성 우사를 구분하자면 1차 시험 성적은 상관하지 않고 정말로 체력이 뛰어나고 군인에 적합한 학생이다 싶으면 군적성으로 뽑고요. 네. 1차 시험 성적도 우수하면서
합산했을 때 보면은 일반 우선 선발로 뽑는다. 이렇게 구분하면 좀 쉽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1차 시험 성적의 여부랑 무관하게 네. 정말 군인에 적합한 학생을 그렇죠, 뽑기 위한 그렇죠. 전형이 되는 네. 거네요. 예, 맞습니다. 육사에 이런 군 적성 전형이 있다면 다른 대학들도 이런 특별한 전형들이 있나요, 주만기 선생님? 해군사관학교는 특별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장 추천, 학교장 2명인데요. 추천을 받은 학생들 중에서 1차 시험 성적, 2차 시험 성적, 서류 평가를 통해서 역시 정원의 30% 정도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에서는 또 어학 우수자라고 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러시아어 이런 7개 언어에 대해서의 네. 우수한 성적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그 주어진 모집단에서 4에서 5% 내외로 선발을 하고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해군이나 공군이 해외 활동이 많은가 봐요. 아무래도 좀 글로벌하게 최근에는 아, 뭐 멋있다. 합동훈련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의 영향인 것 같아요. 일반 대학이 가지고 있는 네. 그런 어떤 특기자 특별 전형과 비슷한 네, 그런 맞습니다. 전형이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특별 지원 자격이 있는 뭐 그런 전형도 있나요,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형은 이제 특별한 지원 자격 없이 누구나 지원하는 전형이라면 특별 전형은 특별한 이제 자격 지원을 두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래서 사관학교에도 그런 전형이 있습니다. 특히 이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재외국민 자녀에 대해서 한 5명을 뽑고 있고요. 또 해군사관학교도 역시 재외국민 자녀가 2% 이내에서 뽑고 있습니다. 또 이제 독립유공자선 자녀나 국가유공자의 자녀를 5% 이내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도 재외국민이나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해서 특별 전형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요. 간호사관학교는 특별한 전형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대학의 경우는 농어촌 전형에서 농어촌 학생들에게 5명, 또 한마음 무궁화 전형에서 사회배려 대상자한테 5명의 특별 지원 자격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네, 재외국민 자녀, 농어촌, 뭐 그다음에 어학우수자 전형 등 다양한 전형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 자격이 된다면 학생들 이렇게 지원해 보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형 방법 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사관학교나 경찰대학교는 1차, 2차로 나눠져 있는데 네. 1차 시험의 경우 당락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김성규 선생님? 예, 그 표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네. 드리겠는데요. 각 대학이 이제 1차 학과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학과 시험을 일단 통과가 돼야 2차 이제 체력 검정이나 면접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구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찰대학 같은 경우를 보면 모집 인원의 4배수를 1차에 학과 시험으로 선발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육군사관학교는 남자는 5배수, 여자는 이제 6배수를 뽑고 있고요. 또 해군사관학교도 남자는 4배수지만 또 여자는 8배수. 공군사관학교는 남자 4배수, 여자 8배수. 또 국군간호사관학교는 1차를 학과 시험으로 4배수를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일단 선발이 들면 그다음에 네. 체력 검정이나 면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전형이 진행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몇 배수 안에 선발된 학생들이 이제 2차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네네. 이 2차 시험의 전형 뭐 방법, 비율, 평가 요소가 어떻게 되나요? 주말에? 일단 역시 굉장히 좀 복잡하다 보니까 네. 이제 표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이제 육군사관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그 학교장 추천 전형과 그다음에 군적성. 군적성, 예, 이 부분에는 면접과 네. 그다음에 그 뭐죠 체력 검정 점수가 네. 2배. 그러나 그냥 일반 우선 선발에서는 그 절반의 점수로 선발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해군사관학교는 1차 시험 성적이 200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차 시험에서 네. 몇 점을 맞았느냐가 2차에서도 중요하네요.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공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1차 가산점이라 해서 그 점수가 그대로 부여되는 게 아니라 그 점수에 의해서 아이들의 그 성적대가 위치가 결정되겠죠. 그 네. 해당 위치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일정 점수를 부여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공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안보관 논술이라는 것들이 다른 그 사관학교에 어렵다. 없는 논술이라는 시험이 네. 또 추가가 되고 간호사관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1차 시험 성적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생활기록부 이런 여러 가지 점수가 요소들이 이게 1차 시험 면접, 체력검정, 거기에 학교 생활기록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제 거기에 한국사 검정 시험이나 뭐 다른 그 지원 자격에 의한 가산점이 몇 %가 들어간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회사에 있는 서류 평가가 학생부 네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학생부 거겠죠? 앤드 예. 자기소개서. 아, 예, 자기소개서고요. 예, 예, 예. 그러면 공사는 자기소개서를 안 보나 보네요. 아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자기소개는 입력을 하는데 이제 보통 그 자기소개서를 보통 면접을 할 때 면접 이제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간략히 좀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세요. 이게 이제 크게 보면은 세부적으로 보니까, 이게 좀 네. 복잡해 보이지만 예. 크게 보면 1차 학과 시험이 있습니다. 네. 학과 시험을 이제 4배수 내지 5배수 또 여학생의 경우 6배 내지 8배 네. 뽑기 때문에 학과 시험을 일단 통과가 돼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2차 가면 이제 체력 검정이라는 거 보거든요. 네. 이제 간단하게 체력 검정이 있고 그다음에 면접 시험이 면접이 있습니다. 있고. 면접 시험이 있고. 1차를 반영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예. 근데 예. 이제 그것이 이제 학생들의 지원 방향에 따라서 1차 성적을 안고 가는 경우가 있고 1차 성적 없이 체력과 면접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네. 또 그냥 그것만 가지고 선발되는 경우가 있고 또 수능 점수를 더해서 선발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요. 그래. 아이들은 지원을 할 때 전형 광부부에서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자기가 육군에 근무할 거냐, 그렇죠. 해군에 근무할 거냐, 실은 그렇죠. 이게 더 크다라고. 하긴 그러네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목표네요. 1차 학과 시험을 통과돼야 되고 또 그것을 안고 가기도 하기 때문에 좋은 점수로 1차 학과 시험을 통과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수 복잡하게 있습니다. 생각할 게 아니네요. 네, 왜냐하면 네, 네. 학생들이 진로가 매우 예, 뚜렷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그렇군요. 저만 여러 개를 얘기가. 네, 그러면 일정에 따라서 네. 이 수시에 불합격한 경우에 정시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아닙니다. 예. 아까도 안될것 보시다시피 같았어요. 원서 접수는 6월 달에서 7월까지 한 번만 접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지원자들 가운데서 1차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2차 시험이 진행되는 거고요. 만약에 2차 시험에서 육사 같은 경우 우선 선발이 통과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그 학생들은 그대로 살아남아서 수능 성적이 반영되는 또 종시라고 하는 아까 그런 부분들로 활용이 되는 거니까 만약에 1차 시험에서 떨어진다면 네, 그럼 떨어진다면 그 순간 그냥 그의 어떤 이 네, 사관학교에 관련 입시는- 입시는 끝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정시 수능이 반영되는 정시에서 반영 비율 어떻게 네. 되나요? 전형별로 반영 비율 네, 어떻게 그러니까 되나요? 이제 이 사관학교나 경찰대의 경우는 원서 접수는 이제 한 번 하는 것이고요. 네. 그 한 번 하는 걸 갖고 수능 없이 이제 합격이 되는 학생이 있고 수능 수능까지 없이까지 이제 가는 학생이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1차 학과 시험에 떨어지면 그 학생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차 학과를 통과해서 수시 합격자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정시로 가는 경우거든요. 정시로 갔을 때는 수능이라고 하는 점수를 이제 반영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인데요.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한 60% 정도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높네요. 1차 학과 시험이나 면접 체력 검정이 한 40%고 수능이 6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또 해군사관학교는 수능이 75%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상당히 높은 거죠. 상당히 높네요. 그러니까 나머지 1차 학과 시험이나 면접 체력 검정은 25%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간호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이 이제 70%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가 30%고 수능이 70%다 보시면 되고요. 경찰대 같은 경우는 이제 50대 50이다. 수능이 50%고 1차 학과 시험이나 체력 검정 면접이 50%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공군사관학교 같은 경우 이제 수능 반영 전형이 없기 때문에 수능 없이 나머지 부분에서 다 합격자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도 계속 선생님들께서 강조해 주신 것이 1차 시험이었잖아요. 네. 일단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그의 이제 사관학교는 끝난 네. 거니까. 네. 그래서 1차 시험의 이 문제들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어떤 유형이 왜냐하면 그리고 1학기 공부하고 시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네. 네네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7월에 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능 출제 형식과 동일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건 수능처럼 탐구까지 보는 게 아니라 국어, 수학, 왜 영어만 탐구를 안 평가하는 국어, 수학, 영어만 네. 집중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일반적인 수능 난이도보다는 조금 어렵게 출제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또 그 각 대학교 기출문제 같은 부분들은 입학처에 다 나와 있거든요. 정답까지. 그러니까 네. 이번에 1차 시험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그 기출문제를 풀어서 대충 문제가 어느 수준으로 나와야 되는지 이것들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더 자세한 부분들은 지금 표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뭐 국어 45문항, 영어 45문항, 그리고 수학이 30문항인데 특이한 점은 영어 같은 경우는 듣기 평가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사관학교는 수학에서는 문과 수학과 이과 수학이 서로 다른 형태의 문제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자신이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 재학하고 있는 이수 계열, 인문계 학생이라면 반드시 수능도 인문계로, 그다음에 원서 접수 인문계로, 자연계라면 자연계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겠고요. 반면에 경찰대학교 같은 경우는 9월 수능 모의평가 범위까지 출제가 되는데 국어가 45문항, 수학이 25문항, 영어가 45문항 출제됩니다. 이 사관학교하고 경찰대학교 차이점이 뭐냐면 수학에서 수학 나형의 출제 범위, 즉 수학 1, 수학 2, 미적분 1, 확률과 통계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자연계 학생들이 배우는 수학이 아닌 인문계열 수능 범위에서 수학이 출제된다는 부분들이 사관학교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짚어볼 만한 부분이 9월 수능 모의고사 범위에서 출제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전범위가 전범위입니다. 예. 되는 거네요. 그러면 예. 이 학생들은 1학기에 이제 전범위에 수능 준비를 맞춰야 되는 셈이 되는 거네요. 거의 어쨌든 네. 대부분 네. 이 1차 시험에 네. 어떤 통과한 학생들의 어떤 수능의 성적도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네.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의 듣기 평가는 제외된다라는 점, 그리고 보면 결국 국영수가 문이과 공통으로 문제가 출제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찰대는 그렇게 되고요. 네, 경찰대는. 네. 그다음에 네. 사관학교는 수학만은 문이과 나눠지고 가형과 나형으로 나눠진다. 나눠지죠. 예. 경찰대학은 문이과 공통 문항이고. 네. 그럼 이과가 유리할 것 같네요, 경찰대학은. 경찰대를 지원하려는 학생은 또 고등학교에서 인문계로 또 지원을 올라갑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인문계로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뭐 이과가 유리하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네. 2차에서는 면접도 중요하잖아요. 네. 일반 대학교 면접과 뭔가 다를 것 같아요. 다르죠? 일단 그 주어진 표에 보면은 각 네. 사관학교별로 굉장히 네. 좀 다양하게 예를 들어 육군사관학교를 보면 집단 토론, 구술 면접, 학교 생활, 지원 동기, 외적 자세, 심리 검사 등을 1박 2일로 진행된다. 이런 식으로 네. 나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장교를 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리더십이나 또는 확고한 신념 이런 부분들을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 면접, 그다음에 토론 면접, 구술 시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고요. 개별 면접의 경우는 학생들의 성장 환경, 그다음에 지원 동기 또는 장교로서 필요한 외적 자세와 발성, 그다음에 학교 생활들에 발성. 대한 그렇죠. 아이들을 네. 구령을 호령해야 되니까요. 뭐 그런 부분도 자기소개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니까 혹시 자기소개서에서 학생이 선 자기소개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여겨진다면 그 부분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답변들을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집단 토론의 경우는 반드시 찬반이 확실하게 갈리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갖다가 필요가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서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막 자신의 의견만 주장한다거나 또는 소극적 참여라는 부분들은 좀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토론을 좀 이렇게 좀 이끌어 나가는 그런 형태가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구술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떤 말하기 형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신의 생각을 두 가지식으로 먼저 표현한 다음에 그 후에 그 주어진 생각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근거들을 차분하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매년 그 시사 안보, 그다음에 국가관 네. 또는 그 국제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또 아이 그 각각 뭐 육군이면 육군, 해군이면 해군, 공군이면 공군 그 군의 역할들이 있겠죠. 지원한 그 군의 역할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표현하는 그런 연습들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학의 면접은 주로 이제 서류에 대한 확인이나 아니면 인성 면접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관학교나 이제는 사관학교는 이제 군 장교잖아요. 군 장교로서의 어떤 역사관, 또 사명감, 또 안보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경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집단 토론 면접이나 또한 뭐 생활 태도 평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또 남의 주장을 잘 경청하는 이 경청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용모 태도가 있는데요. 이런 거 봐도 뭐 키 뭐 이런 거 보는 거예요? 뭐 키라는 부분들은 네. 신체 검사에서 지원 자격이니까 별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 있고요. 그 키가 지원 자격이 있나요? 그 신체 검사 그래요? 그 신체 검사 군에가 네. 키에 몸무게 이런 그 어떤 급수도 있습니다. 아, 네. 체력 검사에 대한 근무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용모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경찰이나 군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대국민 서비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듯한. 예, 반듯한, 반듯한. 단정한. 예. 잘생긴이 아니라 예, 반듯한 이쁜 학생. 뭐 이런 게 아니라. 예, 뭐 얼굴에 예를 들어 뭐 흉터가 있다거나 좀 이렇게 험상궂다거나 이런 것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문신 거죠. 막 문신 이거 곤란하죠. 뭐 노란색으로 염색하고 뭐 이런 부분들 네. 살짝 좀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주의해서 잘 들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1차와 2차까지 거쳐서 이제 면접까지 해서 이렇게 가는데요. 수능 점수도 또 활용하잖아요. 수능 성적에서 이제 영역별로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아까 1차 시험에서도 보면 국어하고 수학하고 영어를 가장 이렇게 크게 그 세 개만 평가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정시해서 반영 비율로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는 동일한 비율로 반영하고 탐구 영역은 그 한 50% 내외로 네, 반영한다라고 그렇군요.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한국사가 올해 이제 새로 절대평가로 이제 누구나 보는 필수 응시로 이렇게 유입이 되는데 한국사 처리 방법에 대해서 육군사관학교하고 해군사관학교는 반영비를 적용하고 네. 경찰대학교는 감점 처리를 하고 간호사관학교는 가산점 처리한다. 뭐 이 정도의 아. 차이만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탐구 영역은 두 과목이 모두 반영되는 것인가요?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예. 네. 이 사관학교나 경찰대학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오래전부터 꿈을 꿔왔던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했을 텐데요. 그래서 진학 준비를 오래전부터 해왔을 테고요. 네네. 올해부터 특별히 달라진 점이 있나요, 김성규 선생님? 예. 올해 이제 사관학교 입시 중에서 이제 크게 달라진 점은 수능을 반영하지 않는 그런 전형의 비율이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발 인원의 이제 50%를, 또 해군사관학교는 선발 인원의 70%를, 공군사관학교는 선발 인원의 100%를 네. 수능을 반영하지 않고 선발을 한다. 이것이 올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좀 긍정적인 측면 아닌가요? 아, 그렇습니다. 네. 또 특히 공사 같은 경우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올해 발표된 부분을 보면 공중근무 신체검사 기준 충족자를 선발한다는 말이 나와요. 공중근무는 하늘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조종사를 예, 제가 보니 조종사를 네. 양성하기에 어떤 그런 형태로 바뀐다는 이러면 훨씬 더 신체 검사 기준이 강화가 된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근데 중요한 건 예년에는 공군사관학교에서도 굳이 파일럿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공군 장교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희망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실은 3년 예고제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미리미리 좀 발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3학년에 갑자기. 닥쳐가지고 이렇게 공군사관학교에 따른 관제장교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했던 학생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은 소식으로 들릴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왠지 경찰대학교와 사관학교 얘기를 하니까 막 씩씩해지는 느낌이 막 드는데요. 이 경찰대학교하고 사관학교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선생님? 1차 시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1차 시험이 아까도 수능보다는 더 어렵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경찰대학교하고 사관학교의 큰 뜻을 품지 않은 학생들 중에서도 미리 그 수능에 대한 어떤 그 긴장감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자신의 중간적인 어떤 실력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1차 시험에 일정 배수 안에 들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차 시험을 호락호락하게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 것들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한 학생들이 체력 검정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 검정 때문에 너무 막 겁을 먹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평상시 이제 공부를 하면서 틈틈이 뭐 저녁 시간이나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운동장을 돈다거나 이렇게 체력 검정을 틈틈이 준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평상시에 어떤 국가관이나 안보관 뭐 여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좀 잘 정리를 해놔서 면접에 대비하는 것이 좀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전해주신 두 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특수대학 전형 탐색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교육대학 그리고 과학기술원 그리고 일반 대학이지만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포스텍 대학의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캠퍼스의 봄을 만끽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하는 길 김성길의 오늘은 이것만. 경찰대학은 6월 13일부터 사관학교는 6월 27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1차 학과시험, 체력검정, 면접, 그리고 수능 성적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1차 학과시험이 중요한데 1차 학과시험은 수능 시험보다 그 난이도가 다소 높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를 통하여 미리 준비하셔야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사관학교 전형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육군사관학교가 모집 인원의 50%를, 해군사관학교가 모집 인원의 70%를, 공군사관학교는 모집 인원의 100%를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선발한다는 점입니다. 학생 여러분, 사관학교에 대한 기출문제 미리 풀어보시고 대비한다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